그 사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바람잘 날 없던 쌍용차는 2010년 말 인도의 자동차 기업 마힌드라에 인수되어서도 회사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활을 걸고 만든 코란도씨가 쟁쟁한 경쟁차들 사이에서도 준수한 판매 실적을 올렸고 픽업 트럭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등 판매량이 증가하긴 했지만 그 사이 경쟁차들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회사가 안정을 취할 새도 없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었죠. 당연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성으로 무장한 신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의 개발 여건은 경쟁 업체와 비교하면 영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라인업을 동시에 개발할 수 없었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어요. 현지에서 SUV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던 모기업 마힌드라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었고요. 막대한 개발비가 투입되는 만큼 쌍용과 마힌드라 두 회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에 무게가 실렸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소형 SUV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로 나온 게 이 모델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죠. 당연하게도 다른 라인업의 사정은 녹록지 못했는데요. 쌍용의 자존심이었던 체어맨의 후속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에 주인공 로디우스 역시 무사할 리 없었지만 의외로 이 차는 살아남았습니다. 로디우스의 단종은 단순히 라인업 하나가 아닌 MPV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RV 전문에서 쌍용 입장에서는 쉽사리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라면 풀모델 체인지가 이루어져야 맞지만 급한 대로 각종 사양을 개장했고 그 중에서도 전작의 가장 큰 페인이었던 디자인을 살린다. 대대적으로 손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여기에 앞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던 액티언 스포츠의 케이스를 발판 삼아 이번에도 한국인의 가슴에 깊숙이 박혀있던 그 이름 코란도를 붙이기로 결정했죠. 이렇게 또 하나의 코란도 투리스모가 2013년 출시됐습니다. 차량의 성격에 맞게 이탈리아어로 여행을 뜻하는 투리스모를 서브네임으로 붙였는데 흔히 말하는 GT, 그란 투리스모의 그 투리스모죠. 렉스턴이나 체어맨 투리스모로 출시됐어도 좋았을 법했지만 이 모델이 가진 상품성으로는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고급차 이미지를 되려 깎아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차도 있었으니까 코란도라는 이름이 마냥 뜬금없지도 않죠. 외관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었지만 범퍼와 램프, 휠 등 비교적 수선이 용이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이드 캐릭터 라인, 필러 디자인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변경해 직전 모델의 인상을 말끔하게 지워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주로 곡선을 사용하면서 차분하지만 유약한 이미지가 있었던 로디우스와 달리 힘있는 선과 면을 활용해 쌍용차 특유의 단단하고 강인한 인상으로 거듭났고 장이차 같다며 혹평받았던 D필러도 각을 세워 터프해진 얼굴과 조화를 이뤘습니다. 소포 커진 알루미늄 휠과 전용 에어댐 패키지를 옵션으로 마련해 무게감을 덜어낸 것도 좋은 부분이었죠. 전반적으로 전작에서 추구했던 크로스오버 MPV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분위기였어요. 다행히 전문 매체와 소비자들에게 확실히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판매량으로 증명이 됐지만 이번에도 멋진 디자인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말을 아꼈습니다. 안 그래도 큰 차에 직선 위주의 디자인을 덮어 씌우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 차가 무겁고 둔해 보였고 휠 구경을 키우긴 했지만 비대한 몸집에 비해 여전히 작은 바퀴로 비례감과 균형미가 떨어져 보이는 등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 때문이었죠. 또 개인적으로 프로젝션 램프가 양 끝에 몰려있는 차들은 사시 같아 보여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차도 그렇죠. 그래도 외관은 누가 말 안 해주면 로디우스로 만들었다는 걸 모를 정도로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했지만 문제는 실내였습니다. 예산 몰아주기에서 외장 디자인팀이 이겼는지 전작인 로디우스의 실내를 거의 그대로 옮긴 건데요. 물론 매번 스리슬쩍 달라지는 스티어링 휠과 버튼 시동 스마트키, 열선 스티어링 휠, 7인치 내비게이션, 운전석 앞에 오토바이 계기 디지털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등 전작에서의 지적을 수용하고 트렌드에 맞는 편의 장비를 보강해 편의성을 더하고자 노력했지만 가운데 자리 잡은 이 계기판의 임팩트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뒷좌석은 아예 달라진 부분이 없었죠. 초기에는 11인승만 판매되면서 비좁은 사열 시트와 스윙도어로 인한 단점 역시 전작과 그대로 공유했어요. 이번에도 1년 뒤 출시된 3세대 카니발이 전작 대비 모든 부분이 크게 개선되면서 비교당해야만 했고 특히 올류 카니발은 활용도가 낮은 사열을 아예 트렁크 바닥으로 수납할 수 있게 했지만 로디우스의 설계가 그대로 반영된 탓에 등받이만 접히도록 한 건 역시 경우에 따라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직접 모델 로디우스 유로와 동일한 2.0L 디젤 단일 사양으로 한국형 디젤 엔진을 표방하며 실용 구간 토크를 강화해 일상 주행에 최적화했다는 그들의 말처럼 낮은 배기량에도 불구하고 저RPM에서부터 충분한 토크를 선사했기에 우려와는 달리 괜찮은 가속감을 제공했습니다. 단 이 차의 존재 목적, 여러 명의 승객을 태우고 4바퀴를 굴리는 상황에서는 부족한 힘에서 오는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출력은 아쉬웠지만 승차감만큼은 여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작의 에어 서스펜션까지는 아니었지만 서브 프레임과 서스펜션 등 설계 일부를 기존 체어맨에서 체어맨 W의 것으로 업그레이드해 더욱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었어요. 덕분에 신형 카니발이 뒷좌석 탑승객에게 멀미를 유발하는 공명음 이슈로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꽤 많은 소비자들이 코란도 투리스모를 눈여겨볼 정도였죠. 물론 보기만 하고 구매를 하진 않아서 문제. 비장의 무기도 내놨는데요. 바로 하이루프 리무진 코란도 투리스모 샤토였습니다. 코란도는 영어, 투리스모는 이태리어, 샤또는 불어니까 총 3개 국어로 지은 이름. 카니발 하이리무진에 대응하는 샤또는 루프를 확장해 탑승객 거주성을 크게 높인 특별 사양으로 후륜구동 설계로 바닥이 높아 약점으로 지적받던 뒷좌석 공간을 개선하고 각종 고급 편의 사양을 더한 모델이었습니다. 10년 전 선보인 CEO 엔터테인과 로디우스 리무진 쇼카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모델이었죠. 스마트폰 미러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감상이 가능한 22인치 LED 모니터와 고출력 JBL 사운드 시스템, 대형 룸램프, 화장품이나 음료를 차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같은 편의 장비를 갖추고 측면 커튼, 스웨이드 내장재 등 고급 소재를 둘러 호화롭게 구성했습니다. 번쩍이는 크롬 휠과 일체감 있게 디자인된 확장 루프가 코란도 투리스모의 거친 디자인과 묘하게 잘 어울렸고 컬러에 따라 고급차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뿐만 아니라 리무진급 호화 사양이 필요 없는 분들을 위해 넉넉한 공간감만을 누릴 수 있는 하이루프 모델 역시 별도로 제공해 선택지를 넓힌 것도 좋은 부분이었고 특장점인 사륜구동까지 빠짐없이 갖추면서 사륜구동 미니밴 리무진이라는 독보적인 모델로 활약했죠. 현대차가 스타렉스 리무진에 사륜구동을 넣으면서 대응한 와중에도 나름 의미 있는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나중에는 올류 카니발을 참고해 일체형 루프 박스를 탑재해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리무진 모델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아웃도어 모델을 추가하기도 했죠. 한편 2014년 진행된 연식 변경에서는 각종 편의 사양을 확대 적용하고 이때 9인승 모델이 추가됐습니다. 2013년 하반기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110km 이상 속도 제한 장치가 의무화되면서 자가용으로 11인승 모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경쟁차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죠. 속도 제한 장치가 장착되기 이전에 출고를 서두르는 판에 얼떨결에 반사이익을 보기도 했고 법 개정 이전에 출고된 차들, 속도 제한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중고차 값이 일시적으로 뛰기도 했어요. 안전한 이동에 도움이 되는 조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쉽다고 느끼는 분들 많았죠.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110km만 넘어가면 맥이 탁 풀리는 그 허탈한 느낌. 덕분에 승합차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2종 보통면으로 운전할 수 있는 데다 속도 제한 없이 버스 전용차로 이용까지 가능한 9인승 모델을 고려하는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더해 2015년 하반기에 출시된 뉴 파워 모델은 꽤나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새로운 휠 디자인과 USB 충전 포트, 전방 카메라,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를 포함한 스티어링 휠 등 각종 사양을 업그레이드했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에 대응해 배기량을 키워 출력을 높인 2.2L 디젤 엔진에 G4 엑스턴에 쓰인 벤츠 7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려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눈에 띄게 강력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전보다는 한결 나아진 동력 성능을 체감할 수 있었고 정숙성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죠. 2018년에는 꽤나 많은 부분을 변경한 2차, 로디우스부터 시작하면 4차인가? 페이스리프트 모델 2018 코란도 투리스모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티볼리로 대표되는 쌍용차의 새로운 패밀리 룩을 적용한 외관은 날렵해진 그릴과 LED 주간주행 등을 품은 헤드램프가 달라진 분위기를 주도했고 스키드 플레이트, 더욱 커진 18인치 크롬 휠로 전작 대비 훨씬 세련된 인상으로 거듭났습니다. 헤드램프와 그릴은 더욱 날렵해졌지만 강화된 보행자 안전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보닛을 부풀리면서 쌍용차 특유의 듬직한 인상까지 그대로 유지했고 샤프해진 올류 카니발과 대비되던 외관이 드디어 볼만해졌죠. 꽤나 많은 사양이 변경되어 직전 모델에 비해 상품성이 크게 개선됐지만 가격 인상은 거의 동결에 가깝게 최소화한 것도 좋은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도 타이밍 조절 실패로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또 가격이 동결된 이유 역시 문을 열자마자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 일할 줄 알았다.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앞좌석 통풍 시트, 스마트 미러링이나 애플 카플레이 등 최신 폰 커넥트 기능까지 지원해 편의성을 높이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0수년 전 로디우스와 별반 다르지 않은 센터페시아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2004년 아버지가 타시던 로디우스의 느낌을 굳이 2018년 출고하는 신차에서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투박한 마감과 소재감도 그 사이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무엇보다 사이드 및 커튼 에어백에 무릎 에어백까지 기본 사양으로 달려나오는 시기에 달랑 앞좌석 듀얼 에어백, 그나마 커튼도 아니고 사이드 에어백마저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차가 패밀리카로 사용되는 미니밴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안 가잖아, 납득이. 커튼 에어백도 없는 마당에 차선 이탈 경고, 긴급제동 보조 같은 능동형 안전장치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죠. 가뜩이나 차도 큰데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기껏해야 샤토에만 넣어놓은 것도 아쉬웠고요. 파워트레인 역시 동결, 한편으로는 수출형 렉스턴에 올라간 2.0 가솔린 터보 사양이 추가되길 내심 기대했는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물론 판매량이 의미있게 늘어나진 않았겠지만 특유의 매력적인 승차감에 가솔린 엔진의 정숙성이 더해졌다면 좋은 시너지를 일으켰을 것 같은데 여러모로 아쉬운 구성이었죠. 디젤 파워트레인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데다 카니발의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소비자를 흡수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길에서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출시 1년 만에 단종됐기 때문입니다. 부분 변경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었고 나날이 강력해지는 배출가스 규제까지 발목을 잡으니 쌍용에서도 더 이상 손을 쓰는 게 무의미했죠. 설마 DNR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란도 투리스모는 로디우스를 뜯어 고친 높은 수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었지만 출시 초 쌍용차는 이 차를 로디우스의 후속 모델로 강력하게 어필했고 그 전략이 통하면서 직전 모델 대비 판매량이 10배가량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신차로 판매될 당시 국산 사륜구동 MPV는 이 차와 그랜드 스타렉스를 빼면 전무했기 때문에 SUV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가족형 미니밴으로 캠핑, 낚시 등 아웃도어 열풍을 타고 소소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거친 환경의 울릉도에서는 택시로 쓰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고를 우리다 못해 냄비까지 태워버린 걸까요? 이후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전작인 로디우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그 사이 모델 체인지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게 비싸지는 카니발에 비해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뛰어난 가성비를 내세웠고 현재 팔리는 카니발에도 없는 사륜구동을 내세워 꾸준한 수요를 형성하긴 했지만 깊숙이 배어있는 로디우스의 향기를 완전히 지워내는 데는 실패해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다행히 로디우스처럼 달리다가 주저앉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어졌지만 그 외의 고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소비자들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도 전작의 이름 그대로 로디우스와 스타빅, 일부에서는 투리스모로 이름을 변경했지만 역시나 출시 초에만 반짝했을 뿐 처참한 성적을 이어갔죠.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대로 끝내기엔 아쉬웠는지 쌍용차는 완전한 후속 모델인 A200을 전륜구동 플랫폼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품었지만 역시나 회사가 온갖 풍파에 휩쓸리면서 진행이 무기한 보류됐죠. 다행히 KG 모빌리티 체제로 전환된 지금 다시 미니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으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비운의 MPV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단, SUV, 미니밴의 장점만을 한데 모은 듯한 훌륭한 컨셉으로 출발해 기아 카니발이 불을 지핀 미니밴 시장에서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쌍용 자동차의 집안 분위기처럼 여러 가지가 뒤엉킨 혼란스러운 상품성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죠. 그래도 독보적인 사륜구동의 든든함, 매력적인 승차감으로 탄탄한 매니아층을 확보했고 캠핑, 차박 등 레저 열풍에 힘입어 가성비 좋은 중고차로 재조명받기도 하면서 지금도 수많은 가족에 발휘되어주는 든든한 미니밴으로 도로 위를 누비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움도 많았지만 회사의 주인이 숱하게 바뀌는 어수선한 분위기, 만성적인 자금난으로 개발비조차 제대로 조달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던 쌍용차 실무진의 노력이 돋보이는 모델이었어요. 과연 후속 모델 A200은 예정대로 도로 위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